어떤 조직의 리더가 조용히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당신은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아끼지? 왜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볼까? 당신은 점점 질문을 품게 되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쥔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기고 칭찬 속에 통제를 심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누군가는 울고 사무실 복도엔 한숨만이 가득하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메모하고 눈을 피하고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 조직은 리더가 아닌 지배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질수록 모두는 말이 없어집니다. 반박하는 이는 사라지고 질문은 금기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만이 남은 조직. 그는 단순한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조용한 독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하고 치명적인 권력의 실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조작하고 감정을 지배하며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두운 심리의 정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종종 가벼운 자기의 성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주변 사람 몇 명의 감정을 조작하고 상처를 주는 수준이라면 권력을 쥔 나르시시스트는 한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차원을 넘어서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왜곡시킵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조차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그 누구도 자신을 비판할 수 없다는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이란 책임이나 공공의 신뢰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쾌감을 주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직원, 동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들의 통제 안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동등함이 아닌 위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향력 밖에서 움직이려 하면 그것은 배신이며 도전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지배의 확장을 꾀합니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퇴근 이후, 사적 대화, 심지어 타인의 인간관계까지 개입하려 하죠. 이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는 곧 위협이며 반드시 길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권력자는 5가지 전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권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는 건설적인 피드백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곧바로 반역자 혹은 불온분자로 낙인 찍힙니다. 내부 고발자는 출구 없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질문을 던지는 직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좌천되거나 소외당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직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몇몇이 문제야. 하지만 정작 그 부정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위해 현실을 조작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과가 아닌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언론과의 관계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며 어떤 일이든 결국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실패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책임자이긴 하지만 이건 현장 팀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분명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듣질 않았어. 결국 문제는 항상 타인의 몫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나누지 않고 공로만 독점합니다. 필요할 땐 희생양을 만들어 조직의 분노를 분산시키고 스스로는 성공적인 리더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도구로 여긴다.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 혹은 권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만 인식합니다. 직원은 인간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거나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몰아붙이며 말하죠.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조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내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들은 충성 경쟁을 유도합니다. 누가 더 나를 잘 따르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동료 간 이간질을 조장해 불신의 구조를 조직 안에 심어놓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고 결국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감정 조작의 달인이다. 권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땐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자극하고 필요할 땐 단호한 표정으로 공포를 조장합니다. 특히 죄책감을 유발하는 능력은 숙련된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한 직원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했다는 게 난 참 실망이야. 널 믿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상대는 그저 업무상의 실수를 넘어서 사람으로서 실패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피해자인 척 연기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억울한 표정을 짓고 난 진심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항상 날 오해할까라는 말을 흘립니다. 이 감정 조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마지막, 약자에겐 폭군, 강자에겐 비굴하다.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자 가장 불쾌한 장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르시 권력자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깍듯하고 공손합니다. 심지어 지나칠 만큼 수능적이며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 계약직, 파견직, 인턴 혹은 어린 자녀에겐 가학적인 통제자로 돌변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 조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런 일쯤은 견뎌야 해. 그 말은 곧 내 통제에 익숙해져야 해. 라는 강요에 불과합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단독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 내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만든 조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나르시시스트가 조직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 조직은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질서 있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은 자유가 사라진 침묵의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조직에 스며드는 변화는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회의에서 말을 아낍니다. 발언할수록, 질문할수록, 의견을 낼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아, 저런 말 했다가 저번에 누구처럼 지키는 거 아니야? 그냥 입 다무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 많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리더의 말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아이디어보다 복종이 중요해지고 비판보다 칭찬이 안전해지며 창의성보다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더 높이 평가받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전문성이나 실력으로 인정받는 구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리더의 감정을 더 잘 파악하고 누가 더 충성스러워 보이는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회의 전엔 미리 리더의 눈치를 보며 발표 내용을 수정하고 이메일을 보낼 때도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과도한 신경을 씁니다. 잘못된 지시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조직은 문제 없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감추는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창의적 제안은 리스크로 인식되고 다양한 관점은 조직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이유로 잘려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팀워크는 있지만 자율성은 없고 절차는 있지만 진짜 고민은 없으며 목표는 있지만 비전은 사라진 조직이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생각하지 않는 기계처럼 변해가고 조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체되고 부패한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권력자는 외부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외부를 경계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마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지 마라. 언론, 고객, 외부 관계자와 접촉은 최대한 통제하라.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조직을 섬으로 만듭니다. 자기들만의 규칙,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들만의 언어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고립이 시작됩니다.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과와 실력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 더 리더를 비위 맞추는가, 누가 더 문제없이 따르느냐가 인사 기준이 됩니다. 실수를 줄이려는 사람보다 실수를 감추는 사람이 더 높이 평가받고 개선점을 말하는 사람보다 그냥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좋은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유능한 인재들은 하나둘 떠나고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인물들만 남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람들이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누적되면 조직은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의성도 혁신도 성장이 멈춘 정체된 무덤이 됩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책임을 미루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변화도 이 조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쥔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조직의 민낯입니다. 말이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고 결국 인간답게 일할 권리마저 사라진 곳.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권력을 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몰락은 드라마틱한 붕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틈에서 서서히 시작됩니다. 나르시 권력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깁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공포가 사라지거나 더 이상 이익이 없다 느껴질 때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한 명의 이탈자가 생기고 두 명이 내부 고발을 시작하며 세 명이 침묵을 깨면
나르시 권력자의 절대 권위는 균열을 맞습니다. 언론, 감사, 법적 조사 등 외부의 견제가 시작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성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샘바크니는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거울이자 박수갈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도 조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질 때 그들은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즉, 자기 이미지가 위협받는 순간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감정 폭발, 갑작스러운 사임, 자살 시도 또는 극단적 음모론의 유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나르시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시입니다. 어떤 것도 조종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회피하고 말없이 떠나갈 때 그는 권력의 실종을 체감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순간 그는 외부의 공격보다 더 강력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인정받지 못하는 공허함이며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죽음과 같은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력자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해답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당신의 분노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강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혼란 속에서 권위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싸우는 순간 이미 그들의 게임판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구체적인 팩트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하고 대면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르시 권력자의 첫 번째 목표는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려면 연대가 필수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심리적 지지 그룹, 비판적 사고를 공유하는 안전한 공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큰 폭로보다 작은 진실의 연쇄입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이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권력자의 통제 방식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이며 반복적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비난 후 칭찬, 벌 후 보상, 이간질 후 통합 시도. 이와 같은 반복된 수법을 인식하면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직 차원의 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리더십 선발 시 심리검사 및 감정 조절 능력 평가, 권력 집중 방지 시스템 마련, 피드백과 이의제기 절차의 정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견제받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는 억압이 아닌 조직의 생존을 위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때로 화려한 카리스마와 자신감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두려움 없이 질문을 허용하고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지며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권력자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인지 아니면 조용한 독재자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